그러면 이번에는요, 요새 뭐 주 52시간 근무가 됐든 뭐 해가지고 이제 여가 시간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워라벨이라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자.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는 또 새로운 투자 공간이 됐든 투자 어떤 방식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요새 핫 이슈죠. 네. 워라밸과 관련돼서 사실 저녁 시간대 지금 직장 환경 근처에서 진짜 유동인구가 많이 없어진 걸 진짜 많이 느껴요. 요새 회식 문화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오히려 귀찮죠. 그치. 요새 자꾸 회식 가자 그러면 욕 먹죠. 네. 자, 이제 워라밸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상권의 변화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직장인들 상권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수축될 거고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유흥주점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2015년도부터 2018년 현재 9월달까지 줄어드는 게 약 한 300개 이상이 없어졌어요.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만. 전체적으로 2,000개에서부터 1,800개, 1,700개까지 내려온 거죠. 네. 자, 근데 또 늘어난 데도 사실 있어요. 네. 다른 지역을 특히 제일 많이 없어진 지역이 중구, 종로구, 강남, 서초가 가장 눈에 띄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곳이 이제 강서구 쪽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마곡동 쪽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주거지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우리는 10년 전 이전부터 우리가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부터는요, 직장인들이 가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구 문화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가 빨리 흡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리 문화예요. 요리 문화요? 예. 서양에서는 남자가 요리하는 게 굉장히 잘 집에서 요리하는 문화. 그러면 식당 가서 하시려고요? 요리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런 문화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문화가 바뀔 때 방송들을 보면은 이런 먹는 문화라든가 이렇게 음식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 요새 네. 먹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요리 많죠. 네.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하면서 남성분들에 의한 그런 어떤 식자재 같은 경우가 구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문화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워라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레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주말에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투자처라든가 좀 많이 바뀌게 돼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야가 새로 떠오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놀이 문화로 갈 건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레저 관련 산업에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이런 문화들의 놀이 문화, 스포츠 문화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는데, 우리가 7, 80년대에 아마 우리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롤러스케이트가 우리나라가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거에서 놀이 문화가 기준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었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구기운동, 공차고, 축구 이런 거 없어요. 사실 몸 쓰는 거에.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도구를 이용하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자전거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스포츠와 관련된 자전거가 아니라 어떤 노동의 이동 수단에 의한 자전거였고, 그렇죠. 뭐 출근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짐을 나르기 위해서라든가, 배달한다든가. 네,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가 오고 난 다음에 롤러스케이트 주변에 상권이 만들어진 거죠. 애들이 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문화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미팅 문화로 바뀌면서 레스토랑, 즉 우리 경양식, 돈가스 먹고 미팅하듯이들 오고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문화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 문화가 고급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지금 골프 많이 치니까. 지금도 많이 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시들어졌죠. 네. 이 골프 다음으로 넘어온 게 또 고급 스포츠인 등산이었던 거죠. 등산이 고급 스포츠인가요? 저기 등산복 바지 하나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돈 없이 시간대 후에 가장 좋은 운동인 줄 알았는데. 뒷동산 올라가는데 1,000만 원짜리 텐트 사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떤 거냐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의 문화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TV에도 많이 나오죠. 네, 낚시 산업이에요.
네, 해상 산업이죠. 이제 낚시라고 딱 고정할 수는 없어요. 해상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공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면 이제 평지에서 놀다가 어느 정도씩 등산 저기 골프로 해서 산 중턱에서 놀다가 이제 등산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다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더 높은 데로 가든지 더 깊은 데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해상하고 항공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비행기 잘못되었다가 미사일 날라오니까 그런 항공 산업 쪽으로 갈 수는 없고 드론 산업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드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드론 산업이 발달하게 되어갖고 한 게 딱 하는 얘기하는 건 택배 시스템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택배 떨어뜨리면 어느 놈이 주워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거는 아파트가 많아서. 네. 그러면 뭐냐면 좌표값이 우리나라가 XY 좌표하고 평면상에 XY 좌표값이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뭐 위로 올라가는 좌표값이 나와야 비행기가 어떻게 뭐 드론이 갈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은 드론 산업은 이 저기 군사 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응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업하고 그 외 산업이 레저 산업이에요. 레저 산업. 드론이요. 네. 드론이 어느 쪽으로 가려면 오락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락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드론 축구 대회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드론 스피드 게임도 있고요. 드론 저기 뭐 장애물 경기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발달돼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뭐 군사적인 뭐 그런 저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제재를 하는데 그거 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장담을 하는데 곧 드론과 관련돼서는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차피 게임 제가 PC방 만들었었잖아요. 게임 산업이 나중에 그것이 지금 그 e스포츠로 됐고 e스포츠가 실제로 지난번에 예, 우리 그 정식 종목으로 갔잖아요. 드론 산업이 이거 정식 종목으로 가요. 지금 해외에서는 상금이 1억 2억이에요. 그래요? 드론 대회 나가면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예. 그 공간이 필요한 데가 상가입니다. 상가요? 예.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뭐냐면 해외에서 무조건 나가서 하진 않겠죠. 예. 근데 드론을 날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 실력을.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 가세요? 뭐 공터, 그 좀 넓은 공터라든가. 그 공간 안에서만 잘못하면 신고 들어오겠죠. 아, 그러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면 층고가 높은 공간에 상가가 필요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애들이 모일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자꾸 상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왜 우리 편의점 자꾸 그 상가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 공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실내 레저 스포츠 산업들이 이제 또 연결되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D 게임이라든가 뭐 이제 4D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이 매장 그 점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 걸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낚시 산업은요. 사실은 낚시는 굉장히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과학적인 산업이에요. 그 낚시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낚시와 관련된 용품들 시장이 있어요. 물론 뭐 낚시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용품들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고급 산업이에요. 하긴 뭐 낚싯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하는 뭐 찌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트 낚시를 하든지 뭐 무슨 루어 낚시를 하든 뭐 그 장비들이 전부 다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산업인데 우리는 낚시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부터 미친놈이 할지도 없다. 예, 그런 산업으로 취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고급 스포츠, 해외에서는 굉장히 고급 스포츠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을 연계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만드는 산업이 있을 거고, 드론 또 만드는 산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산업에서부터 관제타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산업으로 연계돼서 가게 되면 이제 레저와 관련된 것들 가니까 어떤 곳을 좋아하겠어요? 레저니까. 우리나라는 물 써야 되거든요. 아, 물이 있어야 되나요? 예. 물 있는 공간에 이제 또 그런 넓은. 예, 넓은 그런 그 현장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숙박시설이라든가 거기서 또 놀고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가게 되면서 막 나타나겠죠. 그러려면은 제일 최적지가 어느 쪽이 되냐면 군사시설이 많이 없는 곳이 돼야 되겠죠. 아, 하긴 뭐 드론 띄우고 아니면 뭐 놀려면 예. 그거 없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은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 또 다르게 아예 거기 그쪽에서는 또 넓은 공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드론 가격이 비싸요. 그런 건. 뭐 몇백만 원씩 해요. 이제 그런 드론들을 또 띄워서 이렇게 막
보면 장애물 경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그런 것도 유튜브에다가 그 방송을 이렇게 해외에서 스포츠 대회 한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붙여봐도 사람들이 와 진짜 재밌겠다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전에 해리포터 몇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뭐야 빗자루 타고 지팡이 타고 1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네. 게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 뭐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높은 장대 뭐 높은데 꼴대가 있고 공중에 네. 그러면서 뭔가 뭐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넓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건물을 크게 넓게 뭐 비싸게 지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공간만 확보하면 그냥 대신 뭔가 그렇죠. 예, 그 최첨단으로 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높이만 벗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 그 조절만 해주면 되니까.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은 걸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옛날 서커스 우리 천막 치듯이 네네네. 아니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찜질방 같은 게 지금 계속 사양 산업이고요. 낚시 산업들이 또 대체될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등산용품이라든가 골프용품들이 지금 대부분 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지금 남아지고 있고 지하 공간이라든가 이게 남고 있으니까 그런 공간에 또 이제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문화가 다시 나타났듯이 그런 식으로 다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워라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그 장사가 좀 잘 될 만한 아이템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앞으로 이런 것과 맞춰서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나? 뽕을 뽑으시려고 하죠. 아니 일단은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가까운 공간도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먼저 여러 도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이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그런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드론이 됐든 뭐. 네. 그다음에 바다 낚시 쪽에 낚시 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레저 산업이 발달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물을 좀 끼워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되면 양평까지도 갈 수 있겠죠. 물을 있는 지역들이니까. 그래서 가평 쪽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구리, 이천,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차세대 산업으로서 따라가기 좋고요. 제가 요새 계속 이제 그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이천 쪽이거든요. 경기도 이천. 네, 경기도 이천 쪽으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경기도 이천 쪽 같은 경우도 여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좀 그런 공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한 거는 이제 제가 뭐 데이터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의 경사도를 7% 미만. 경사도가 너무 높은 곳들은 잘 안 하고요. 경사도. 예, 계획관리 지역의 경사도 7도 미만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공간적으로 추가적으로 물을 끼고 있으면은 좀 저희들은 좋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앞으로 그런 것과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지가가 오를 만한 그 장소가 가평. 예. 아직도 더 여유가 있죠. 아직도 괜찮다. 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많이 오르긴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네, 더 오를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 네. 지역도 괜찮을 자, 것이고. 보시면 지금 도시개발 이루어진 거 보잖아요. 네.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번까지 그 위례 지역을 개발했어요. 네. 다음 지역으로 돌아갈 공간은 성남 쪽이거든요. 성남 쪽은 이제 저기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양재동 쪽, 그죠? 그쪽하고 그 다음에 과천 쪽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삥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위례 신도시도 했고, 그 다음에 별내지구도 다 했죠. 예. 다음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은 이렇게 돌았잖아요. 예. 다음 쪽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은 가평 쪽하고요. 예. 양평 쪽에서 가는 길 라인 쪽.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공간이 이천 또 가는 길거든요. 그래요. 예, 공간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향후를 대비한 투자가 되겠네요. 네네. 그 향후라는 그 단어에 포함된 기간이 대략 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사두고 몇 년 묵히면 돼요. 그냥 다음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왜냐하면 토지는 그런 쪽의 토지 개발과 관련돼서 토지는 일단 그 해놓으면 보통 보면은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가격은 올라요. 오르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잘 안 오르겠죠. 어차피 다음 정권이 또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신도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군집을 이루게끔 해야 돼요. 서울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광역시별로. 예, 광역시별로 뭉쳐가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공간들에서는 사실 다 소멸되게 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은 어차피 죽을 네.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차라리 어떤 방식이냐면 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큰 핵을 두고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하든가 아니면 그 공간에서 어떤 다른 직장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핵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 앞으로 미래 그림이에요. 안 그러면 인구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더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가평, 청평, 뭐 경기도 이천 예. 이런 곳에 토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을 사놔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토지 사겠죠. 아, 토지가 일단 가장 이제 나중에 거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있고, 나중에 레저와 관련된 산업도 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풀 수 있고. 한 3, 4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요. 양평하고 각평이 굉장히 점포수가 늘어났어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펜션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카페가 아니고? 카페가 아니에요. 펜션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레저 관련된 산업 쪽에서 가장 유망한 유력지는 가평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지금도 많이 놀러 가잖아요. 거기 저기 뭐 번지 점프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예, 가평을 좀 가봐야겠습니다.